영모의 현장인 난지도 매봉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북서쪽 소문 앞에 아담한 매봉산이 있는데 야트막한 작은 언덕이지만 그래도 해발 90m의 높이를 자랑하는 산입니다. 매봉산 둘레길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산책길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매봉산 자락길 입구로 매봉산 둘레길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조선시대 대장장이들이 많이 살았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 499번지의 풀무굴루, 야동이라고도 불렸는데 풀무란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이곳에 엽전을 만드는 대장간이 많아 대장간의 상징인 풀무로 동네에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풀무굴은 동네 정씨, 한양 조씨, 전주 이씨 가문의 집성촌이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풀무굴은 철거되었지만 2001년 6월 향토문화자원을 되살리기 위해 매봉산 자락에 풀무굴을 복원한 것입니다. 풀무굴은 조선 효종 때 김자점이 영모를 준비하던 곳으로 영모하는 데 필요한 군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조엽전을 만들었던 사주전입니다. 이 풀무굴에서는 엽전도 만들고 각종 병기도 만들었는데 1950년대 초기만 해도 이 일대에서 녹슨 옛날 엽전을 적잖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김자점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성지, 호는 낙서입니다. 그는 성혼에게 수학하고 음보로 벼슬에 나아가 병조절항에까지 이르렀으나 광해군 때 임목 대비 폐비 논의에 반대하다 정계에서 축출당했습니다. 이에 최명길, 심기원, 이기 등과 함께 반정을 모의했고 1623년에 군대를 모아 이기, 이괄 등과 함께 홍제원을 넘어 궁궐로 진격해 반정에 성공해 정사 1등 공신에 봉해졌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김자점은 인조를 강화도로 호종하는 임무를 담당하면서 왕과의 유대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1737년 그는 청나라의 움직임에 대비할 목적으로 평안도에 파견되어 수비체제를 바꾸는 등 노력했으나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철저히 대처하지 못하고 토산에서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에 전쟁이 끝난 직후 패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절도의 유배를 당했으나 인조의 도움으로 풀려나 강화부윤을 지냈고 무의정에 올랐습니다. 그 후 닭 흥부원군에 봉해졌고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인조의 후위로 영의정에 오르고 효명옹주를 손자 며느리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자점은 이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소현세자를 죽이는 데 가담했고 세자빈 강씨에게 인조를 시해하고자 했다는 혐의를 씌워 사사시켰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소현세자의 아들과 강빈의 형제들을 제거하고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임경업이 귀환되자 고문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1649년 효종의 즉위로 전횡을 일삼던 김자점은 탄핵을 받아 홍천에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김자점은 효종을 제거하기 위해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 효종이 청나라를 정벌하려 한다고 고발하고 명나라 연호가 기록된 장릉시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청나라는 즉시 군사를 국경선에 배치하고 사자를 보내 그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했으나 효종의 기민한 수습과 중신들의 활약으로 수습되고 김자점은 다시 광양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 각지 수령과 지방 장수들과 내통하여 승선군을 추대하고자 했다는 김자점의 영모가 폭로되어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영모로 몰리자 그의 집터와 부친의 묘를 파헤쳐 연못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하는데 그의 선친묘는 옥산 앞 큰 연못자리에 있었습니다. 옥산에서 옥이 난다 하여 옥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데 최근까지 큰 연못으로 남아 있었지만 여름철이면 이곳에 사람이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주민들이 연못을 메워버렸습니다. 지역민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나간면 원등마을 앞에 있는 저수지는 김자점의 집터였다고 믿고 있는데 한때 문화재 도굴꾼들이 저수지 바닥을 뒤지고 다녔다는 사실도 그것을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능양군 이종을 왕위에 올리는 쿠데타, 그 반정에 앞장선 인물인 김자점인데 이름 김자점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으로 기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옛날 나가는 고을의 해마다 15세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고을이 무사하여 연중 행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고을 사또로 부임하는 사람은 첫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라에서는 기백이 장대한 인물을 뽑아보내고자 전국에 방을 써서 붙여 신임 사또를 구했는데 마침 김자점의 아버지 김균태가 이 고을 사또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김자점의 부친이 나간으로 부임한다는 소문이 나간 고을에 퍼지자 육방 거족들이 새 사또가 오는 것을 보고 똑똑하게 생겼는데 인생이 불쌍하다고 혀를 찼답니다. 신임 사또 김균태는 부임하자마 명주실과 독한 담배를 준비하라고
육방에 알리고 태연스럽게 밥을 먹은 후에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명주실을 잡아당기면 잘 나가도록 길게 풀어놓고 독한 담배를 방에다 피우고 화롯불을 켜게 했는데 자정이 가까워오자 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슬그머니 열렸습니다. 연기 때문에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는데 순간 뻐스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뒤로 물러서고 다시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큰 기침을 하며 인적을 나타내었더니 스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날이 새자 아전 육방이 문을 열어보니 사또는 태연히 앉아있다가 명주실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명주실은 지붕 위로 끌려갔고 그곳을 가보자 용마루 사이에 큰 지네가 숨어 있었는데 사또는 칼로 지네의 허리를 내려치자 피가 튀어 사또의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 사또는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 아들의 얼굴을 살펴보자 자신의 얼굴에 핏자국이 묻었던 바로 그 자리에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불길한 징조인지 몰라 궁금해하면서도 아이가 너무나 영특해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지냈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긴 점이라 하여 자점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는 1588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영모의 현장인 난지도 매봉산 이야기였습니다.